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1.3 어떻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나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에서 개인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선택을 하는가를 살펴보았고 1.2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호작용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에서는 어떻게 뭐 거시 경제, 국가 경제가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 8번은 첫 번째로 살펴보면 한 나라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은 그 나라가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 그 나라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생활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마다 생활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5만 5천 달러, 멕시코의 경우에는 17,000, 중국은 13,000, 나이지리아는 6천 달러, 이렇게 애뉴얼 인컴, 연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원인은 뭐다? 이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 그다음에 멕시코, 차이나, 나이지리아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냐라는 것이 바로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국가의 생산성이 높으면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의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는 당연히 큰 소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뭐, 나이가 그 정도 다들 안 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과서에서만 봤죠. 어, 6.25 전쟁 직후, 그리고, 광복 직후 우리나라 그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1950년대 뭐 그때 사진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갔죠.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원칙은 어, 만약에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시장에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경제나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다가 그런 거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외국의 해외에서 국민이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막 지폐를 수레로 끌고 가는 모습, 그런 사진을 보신 것이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셨던 사진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건 하나를 사려고 돈을 정말 이따만큼씩 가져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그 돈을 정말 뭐 종이 쪼가리로 쓴다던가 뭐 휴지로 쓴다던가 그런 사진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홉 번째 원칙은 너무 정부가 시장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당연히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조금 더 이거를 우리나라 어려운 말로 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열 번째로 배우는 원칙이 음, short run,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는 이제 서로 그 대치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이 코로나19 때로 인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막 지금 돈을 풀고 있죠. 1차 재난지원금, 뭐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산업에 대해서도 그 기금 해가지고 막 엄청 돈 풀고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도 지금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엄청 돈 풀고 있죠. 이게 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와 같은 경제 살리기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이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시중에 막 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자율이 낮아지고, 돈의 가치가 싸지면 회사가, 어, 더 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릴 때 더 싸게 빌릴 수 있고, 공장도 더 증설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도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더 고용이 창출되고, 이제 고용이 더 창출되면 국가 전반적인 어떤 생산량,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희망하면서 정부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일 때 돈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돈을 마구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 단원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한 1이나 2년 정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시중에 돈을 막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 번째 원칙에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다시 경제가 좋아진다던가 하는 이런 경제에는 이 사이클이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이클을 지금 경제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갑자기 실업률이 오른다든지 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좋구나 아니면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1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와 관련한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가, 작동하게 되는가와 관련한 또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렇게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 경제학 원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정말 짧게 짧게 어떠한 용어들, 개념들이 나올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한 개념들을 이제 이 뒤에 우리가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